유해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익균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균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는데 그 발효에 쓰는 미생물은 세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을 뭘로 쓰느냐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세균 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세균 중에도 어떤 세균이 좋은가? 물론 일을 하는데 어린 아이가 일하는 것보다 성년이 일하는 게 훨씬, 청년들이 일하는 게 훨씬 일을 잘하겠죠.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세균이 있고 좀 약한 세균이 있겠죠. 세균도 저희가 사용하는 세균은 일반적인 세균보다는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 선전하는 데 보면 유산균을 선전하면서 유산균을 코팅해서 대장까지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에는 균을 살려서 대장까지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균은 이미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생산한 균입니다. 그래서 균 자체가 pH 2.9이기 때문에 위산에 죽지 않고 대장까지 충분히 내려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미생물학회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세균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생물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이다. 이게 여러 가지 미생물은 세균을 사용하되 아주 강한 균을 쓰면 좋다. 거기에 저희 균이 그런 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으며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생명이 유지된다.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된다. 다른 말로 하면 효소 촉매작용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효소 촉매작용이 좋은 사람은 건강할 거고 또 에너지도 많을 거고 효소 촉매작용이 적은 사람은 에너지도 떨어지고 건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우리 몸에서 고갈이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효소를 충분히 우리 몸에다가 섭취를 시켜주면 건강도 유지될 수 있고 또 노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방지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매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소가 우리 몸에 많으면 좋다 이런 내용이 여기 차트에 있는 거고요. 효소 제품은 그러니까 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효소 제품은 원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여러 종류의 다양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원료가 많으면 한 원료 속에 효소가 10가지가 있다면 원료가 10가지면 효소는 100가지가 있을 거고 원료가 100가지면 효소는 1000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다양한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왜 다양하게 있어야 되느냐? 효소라는 것은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라는 것은 한 가지 종류가 한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 못하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전분을 분해 못합니다. 그래서 전분 분해하는 효소도 있고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 종류마다 다양하게 효소가 있어야만이 우리 몸에서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원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한 원료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영양성분, 우리가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료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수십 종의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채소 효소는 수백 종의 효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도가 높다. 예. 효소가 다양한 효소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액티비티를 활성도가 높여준다는 거죠. 효소는 발효 숙성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기술이 요구되고요. 같은 방법, 같은 공정에서도 온도, 습도, 광선, 공기 중의 미생물 등에 의해 부패되거나 알코올이 되기도 하고 특수 조건에서만 효소가 된다. 이 특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기술을 평가할 때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한 가지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특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가 효소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제품의 우수성은 원료의 선택, 발효 미생물의 선택, 발효 기술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원료, 다양한 원료, 좋은 원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물이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미생물이 우리가 균 중에서도 아주 강한 균을 쓰면 좋다. 그런 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효 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특수 조건에 의해서 이 특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료의 선택, 발효 미생물의 선택, 발효 기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좋은 효소가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효소는 이 차트에 충실하게 갖춰진 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의 성장 대사 시 효소 외에 각종 비타민, 무기질 등도 생성이 되고요. 발효를 할 때 각종 아미노산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효소식품은 원료가 함유한 영양성분과 미생물 대사산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미생물 대사산물은요, 발효를 할 때 미생물로 발효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미생물은 유해균이든 유익균이든 우리 몸에서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하지만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미생물이 배설한 배설물,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배설한 배설물은 유해균이 배설한 배설물, 악취를 내거나 썩힐 때 생성이 되는 그런 악취들, 그런 냄새들, 이런 것들이 유익균이 배설한 배설물이 다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장 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바란스가 잘 맞으면 황금변도 보고 변에서 별 냄새가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 중에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유익균은 성장을 많이 못하고 유해균이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게 되면 굉장한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효소를 먹거나 된장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발효한 식품을 먹다 보면 그 속에는 균들이 있어서 균들이 배설한 배설물이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이 배설한 배설물이 유해균이 배설한 배설물을 중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냄새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가 많으면 영양 성분도 다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양 성분이 다양하면서 효소도 다양하게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 한 장만 잘 이해를 하시면 효소에 대한 정의는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 효소는 이 차트에 충실한 이 차트에 맞는 철학을 가지고 저희 효소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보다는 저희 효소가 훨씬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나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효소와 그에 맞는 철학을 가진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곡물, 천연식물, 보효소, 곡물은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곡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식물들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효소. 효소를 도와주는 효소. 이 보효소는 뭐냐면 바이타민 종류입니다. 바이타민은 보효소라 그러는데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할 때 보효소, 바이타민들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몸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보효소, 효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효소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서 액티비티, 활성화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곡물, 식물로 된 효소는 먹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의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거나 변을 좋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을 빼더라도 살이 처지지 않게 탱탱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효소는 다이어트 식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효소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 성분들로 통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고 각종 채소나 과일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굶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처지거나 살이 더 노화가 되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물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면서 살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효소란 또 미국의 에드워드 화웰 박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효소를 모두 소모했을 때 수명이 끝난다. 아까 첫 차트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효소를 충분히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효소가 고갈이 되느냐, 20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의 약 6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50세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양의 약 한 70%가 고갈되고 30%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좀 노화가 되는 그 꼭 선이 가파르게 되겠죠. 결국 80세 정도가 되면 효소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드시는 게 좋다. 효소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혈액이 우리가 다쳤을 때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나는 것들을 응고를 시키는 그런 것도 효소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파제, 뒤에 아제라고 이렇게 붙은 것들이 효소인데, 리파제는 지방 분해만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만 분해하고, 셀룰라제는 섬유소만 분해하고, 이렇게 자기가 분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소가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분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한 가지 효소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미생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이 미생물, 특이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식품을, 우리가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효를 해서 먹으면 발효하지 않은 곡물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된장이죠. 콩을 먹는 것보다 콩을 발효시켜서 된장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콩이나 각종 곡물들을 발효를 시키는데, 된장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푹 삶아서 이렇게 발효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미생물로 발효를 해도 된장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미 삶아버리면 효소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는 효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각종 곡물들을 삶지 않고 살아있는 그 곡물들을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속에는 효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된 식품은 체내의 흡수율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고분자라서, 발효할 때는 고분자에서 저분자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효능도 증가되는데, 발효를 하면 왜 효능이 증가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한약을 같은 양을 달여서 먹으면 한 사발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 똑같은 양을 미생물 발효를 하면 소주컵 한 컵 정도를 마십니다. 그래서 양도 벌써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훨씬 좋고요. 우리가 일반 콩을 먹는 것보다 된장을 먹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효능이 훨씬 증가가 되는 거고요. 각종 독성 이런 것도 많이 제거가 됩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보거독을 발효를 해서 식품으로 먹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TV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음식이 굉장히 값비싼 그런 음식인데, 일본에는 보거독을 발효를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독성 같은 것도 발효를 하면 제거가 된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를 할 때 각종 필수 아미노산들도 생성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 제품은 어떻게 발효를 하느냐, 뭘로 발효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발효를 할 제품이 저희 라라 효소입니다. 그래서 특허증과 FDA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물론 효소는 다이어트 식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영양 성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 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고 1박 2일, 저희 제품 중에 1박 2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드시고 아침에 드셔서 1박 2일을 마무리를 하고 1단계 10일, 2단계 10일, 3단계 10일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평균 저희가 1단계 때는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는 요요 방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때는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체중이 보통 10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5kg 정도가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7kg 정도를 빼고 싶다 그러면 1단계를 약간 늘리면 됩니다. 나는 3kg 빼면 된다 하면 10일까지 할 필요 없이 3kg 빠졌을 때 1단계를 스톱하고 2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계를 가지고 내 체중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삼으면 되는데 1단계 때는 주로 드시는 게 효소를 드시고 과일을 드시고 야채를 드시게 됩니다. 차트의 뒤에 필요한 식단은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탄수화물보다는 거의 식물로 드시면 좋은데 혹시나 탄수화물을 꼭 드시고 싶으신 분은 1단계를 좀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때 내가 원하는 체중만큼을 감량을 하고 2단계 들어가는데 2단계 때는 첫날 식사를 하실 때 점심 때 아침은 1단계와 똑같이 먹고 아침 저녁은 2단계 때는 일반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2단계 첫날만 좀 조심하면 돼요. 첫날에 드시는 밥을 한 2스푼 정도만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밥을 한 그릇 다 드시면 그 다음날 한 0.5kg 정도가 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조심하고 둘째 날부터는 차트에 있는 음식들을 골라오셔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 3단계는 이제 2번을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은 1단계처럼 식사를 드시고요. 2단계 때는 일반 식사를 점심, 저녁을 할 수 있고 아침, 점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하는데 이때는 2단계 때 드셨던 점심을 드셨던 그 방법대로 3단계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 달 하셔도 되고 한 달 반을 하셔도 되고 그 기간은 본인이 목표한 그 체중 감량 만큼만 기간을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필요한 식단입니다. 식단은 여기에 짜여져 있는 대로 다 드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고요. 새싹이나 김밥, 딸기, 아니면 상추, 새싹 딸기, 양상추, 키위, 딸기 이렇게 필요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참 좋아하는 게 양상추, 키위, 딸기를 좋아한다 하면 이걸 한 3일 정도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샐러드,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한 3일 정도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차트가 있지만 이 차트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라서 허기진 배를 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1단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는 차트고요. 2단계 때와 3단계 때 글씨가 좀 작은데요. 2단계 때와 3단계 때는 일반 식사와 똑같이 하시는데 양을 여기에 적혀져 있는 양만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도 될 수 있으면 잡곡밥을 하는데 2분의 1공기 정도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밥부터 먼저 먹는 게 아니고 효소를 먹고 과일을 하나 먹고 야채를 먹으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잡곡밥을 2분의 1공기만 드셔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 그리고 1단계 때 충분히 위를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때는 이 정도만 드셔도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 1단계 때 2단계, 3단계 거쳐서 밥을 천천히 먹는 것들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사인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숟가락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드시게 되면 위가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했던 효과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2단계, 3단계 때 점심과 저녁을 드시는 방법을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매일매일 음식을 바꿔가면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한 2, 3일 같이 드셔도 됩니다. 똑같은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일 정도 1단계를 하게 되면 보통 1일에서 한 3일 사이에는 우리 몸에서 디톡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살 빠진 체중 감량의 그 눈금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3일 이후부터 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한 5일째, 7일째 되면 하루에 0.5kg 정도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일 이후에는 변에서 냄새도 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었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고 한 10일 정도 1단계를 지나게 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서 느끼는 피곤함이 훨씬 덜하고요. 한 달 후에는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 위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좀 배가 부른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도 되면 변을 보거나 우리가 방귀를 꼈을 때도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된장을 먹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효소를 먹게 되면 가끔 가다가 정말로 가끔 가다가 한두 번 정도가 속이 쓰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따뜻한 된장 국물 정도를 마셔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더 좀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효소와 타 먹는 그런 음료, 뭐 착즙이나 이런 양을 좀 더 늘리거나 그래도 속이 쓰리거나 바늘로 콕콕 찌는 그런 증상들이 온다면 밥을 같이 좀 드시면서 효소를 같이 드셔주거나 왜냐하면 위가 계속 아픈데 계속 효소만 먹으면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좀 드시면서 효소를 드시면 금방 그런 증상들은 좋아집니다. 체질 개선을 할 이제 2단계, 3단계를 마치게 되면 체질 개선이 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2단계, 3단계를 마치고 나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드시는 음식들이 보통 칼로리를 많이 따지는데요. 칼로리보다는 여기에 있는 GI 수치를 유심히 보셔가지고 GI 수치가 낮은 음식을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00g의 GI 수치가 30입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있는 감자 같은 경우에 100g에 90이거든요. 그러면 감자 100g 먹는 것보다 토마토 300g을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는 100g에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I 수치가 낮은 음식을 골라서 드시게 되면 더 많이 드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살은 찌지 않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차트는 우리가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면서 GI 수치라고 찾으시면 이 차트는 그대로 똑같은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GI 수치를 충분히 참고해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는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강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이 한 76kg 정도 이렇게 쪘다가 다이어트를 하니까는 모습도 바뀌면서 굉장히 좀 건강해지면서 모습이 많이 바뀌는 걸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험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돼 있는 것들을 좀 잘 읽어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좀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효소와 다른 효소, 물론 뭐 저희 것만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거는 이 이론도 기초가 되어 있고요. 또 기술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도 충분히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도 축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쌓여 있는 정말로 전체 시스템이 완벽히 짜여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충분히 좀 다이어트 하시는데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꼭 일기를 작성하셔가지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간 프로그램을 끝마쳤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예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꼼꼼히 잘 적어 놓으면 6개월 후, 1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일기를 꼭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효소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